의사들은 수십 년 전부터 속도를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94입니다. 아직도 직접 운전하고 지난 30년 동안 감기 한 번 앓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운 때문은 아닙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건 5가지 습관 덕분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남들과 다르게 해온 것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해볼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아직 발을 바닥에 내딛기 전부터 몸을 먼저 움직입니다. 운동도 아닙니다.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저는 이걸 오늘을 살아갈 몸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인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도 우리는 움직일 거야. 숨 쉴 거야. 살아갈 거야. 그렇게 제 몸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습관은 제가 64살이 되던 해 서울 서대문구에서 진료를 받던 한 노년의학과 의사 선생님께 들은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깬 직후 30분 동안 인체는 하루 중 가장 빠르게 노화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 일어난 몸은 혈액이 진해져 있고 관절은 굳어 있으며 신경계는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곧바로 하루의 스트레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저는 등을 대고 누운 채로 깊은 숨을 3번 쉽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펴고 접고 발가락을 살짝 흔듭니다. 이어서 발목과 손목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회전시킵니다. 고작 90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짧은 루틴은 온몸의 관절과 근육 힘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오늘도 네가 필요해. 어쩌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작디작은 의식 하나가 팔다리로 혈액을 보내고 뇌로 산소를 전달하며 몸 전체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낙상 위험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의학회지에 따르면 아침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깨우는 노인들이 하루 내내 에너지 집중력 균형감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예전 제 아침을 잠시 들려드릴게요. 60살 무렵 저는 아침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머리는 멍했습니다. 어떤 날은 슬리퍼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도 했습니다. 발이 제 시간에 깨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몸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이 몸은 계속 잠든 상태로 하루를 흘려보내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절대 이 루틴을 빼먹지 않습니다. 커피보다 먼저, 뉴스보다 먼저, 저는 몸과 먼저 대화를 나눕니다. 만약 깜빡하고 지나치면 몸이 저를 먼저 깨우치죠. 중요한 건 스트레칭 동작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흐름으로 지속하는 것. 그게 바로 몸을 다시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아침의 저강도 움직임이 염증 수치를 낮추고 관절 건강을 도우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요가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건 단 90초, 그리고 내 몸에 전하는 한 문장입니다. 우리 아직 함께야. 오늘도 괜찮아. 자, 이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몸에게 마지막으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한 게 언제였지?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조용하고 이르고 쉽게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스며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야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몸을 천천히 깨우는 움직임을 마친 직후 저는 꼭 한 잔의 따뜻한 음료를 마십니다. 벌써 3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습관입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바로 이 한 잔이라고 말할 겁니다. 값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파는 5만 원짜리 슈퍼푸드 파우더도 아닙니다. 더더욱 약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컵에 신선한 레몬즙 강황 한 스푼 그리고 후추 한 꼬집이 전부입니다. 들으면 허탈할지도 모르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단순한 조합이 제 몸을 30년 동안 지켜낸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잔은 제 몸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아침의 첫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면역력을 키우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소화를 준비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전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레몬. 신선한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백혈구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백혈구는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앞선 방어선입니다. 오리건 주립대학교의 레너스 폴링 연구소에 따르면 비타민C는 단순히 면역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이 생겼을 때 회복 속도까지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게다가 레몬은 간의 담즙 생성을 도와 노폐물 배출과 소화 효율을 높여줍니다. 혹시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위산 부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레몬은 이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둘째는 강황입니다. 자연이 준 가장 강력한 한겸 뿌리 식물로 불리죠.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수백 건의 논문에서 입증된 바 있는 염증 조절 물질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몸 안에서는 만성염증 지표가 서서히 올라가는데 이 수치가 높아지면 관절통 기억력 저하, 심지어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티어스 인 양리학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작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강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큐민은 체내 흡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이죠. 이때 마지막 재료인 후추가 등장합니다. 후추에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를 무려 2000%까지 높여준다고 합니다. 후추 없이는 강황의 효능도 흡수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레몬, 강황, 후추를 섞은 따뜻한 물 한 잔. 저는 이걸 황금 음료라고 부릅니다. 만들기도 정말 간단합니다. 끓이지는 말고 편안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따뜻한 물 한 컵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강황은 4분의 1, 작은 술 후추는 아주 살짝 한 꼬집 넣어 휘저으면 끝입니다. 다 마시기까지 채 5분도 걸리지 않죠. 제가 이 음료를 마시기 시작했을 당시엔 1년에 두세 번은 꼭 부비동염에 걸리고 겨울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늘 속이 더부룩하고 졸렸고요. 그런데 이걸 시작한 지 2주가 지나자 소화가 훨씬 편해지고 관절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식습관이나 생활은 그대로였는데도 말이죠. 몇 달이 지나고 보니 어느새 감기도 한 번 안 걸린 채로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에 노출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몸은 쉽게 틈을 내주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침착합니다.
이 황금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움직임 루틴처럼 제 몸에게 보내는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동적이지 않아. 먼저 움직이고 먼저 지키자. 그런 다짐 같은 거죠. 값비싼 보충제도 복잡한 건강 루틴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조용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만 있으면 됩니다. 몸에 이렇게 속삭여주세요.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그러니 내일 아침 토스트가 튀어나오기 전에도, 달걀이 익기 전에도 스스로를 위한 황금 한 잔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그 한 모금이 입을 적시는 순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나는 지금 단순히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게 선언하는 중이야. 건강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매일 선택하는 삶이야. 저는 걷는 것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걷기는 치유입니다. 매일 아침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저는 꼭 밖으로 나가 15분 동안 걷습니다. 이어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습니다. 오직 발걸음과 호흡만 함께하죠. 그 15분은 제 몸과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기를 과소평가합니다. 뛰기 힘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걷는 거지 라며 마치 걷기가 운동의 차선책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94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걷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반입니다. 60 되던 시절 저도 한때는 땀이 나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달리고 계단을 오르고 온몸이 지쳐야 하루를 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대병원 건강정보 코너에서 읽은 한 문장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걷기만으로도 전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조절되며 기억력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39%까지 감소한다. 순간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땀을 좇는 삶을 멈추고 리듬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꾸었습니다. 걷기는 단지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걷는 동안 관절이 정렬되고 림프계가 흐름을 회복하며 신경계가 안정됩니다. 심지어 흐트러졌던 생각들까지도 다시 자리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걷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한번 걸으기만 해도 몸이 곧장 반응하거든요.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무거워지며 머리가 뿌옇고 속도 더부룩해집니다. 그런데 걷고 나면 제 몸이 다시 기계처럼 작동합니다. 어깨는 펴지고 무릎은 부드러워지고 기분은 맑아지고 어느새 저는 다시 리셋된 사람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단 20분간의 걷기로도 노년층의 염증 지표인 C반응 단백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은 걷기가 앉아서 하는 어떤 활동보다 창의성과 인지력을 더 많이 끌어올린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어느 날 아침 너무 바빠서 산책을 건넜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하고 미뤘는데 하루가 금세 지나버렸고 결국 그날은 걷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절이 마치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폐는 제 역할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걷는 건 선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약이구나.
그 후로 저는 걷기를 처방처럼 대합니다.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고 속도를 내지 않고 천천히 출발합니다. 호흡에 집중하죠.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는 리듬. 팔을 부드럽게 흔들면서 등을 펴고 시선을 앞으로 둡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걷는 동안 미소를 짓습니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웃는 겁니다. 이 작은 미소 하나가 자율신경계, 특히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염증 반응, 심박수 소화 기능까지 조절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사이코소매틱 메디슨에 실린 논문에서는 움직이는 동안 지은 미소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를 훨씬 더 증폭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웃으며 숨쉬며 15분을 걷습니다. 그 15분이 저에게 수십 년의 힘을 선물해 줬습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날씨가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운이 넘칠 필요도 없습니다. 걷는 그 순간 몸이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하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원래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한 걸음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혹시 요즘 몸이 무겁고 머리가 흐릿하고 감정이 늘 가라앉아 있다면 동기부여를 기다리지 마세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고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시작하자. 왜냐하면 움직임이 곧 생명이니까요. 제가 지난 30년 넘게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영양소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도 아니고 신비한 미네랄도 아닙니다. 광고에서 떠들어대는 기적의 보충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입니다. 예순이 되었을 때 저는 꽤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때때로 종합 비타민도 챙겨 먹었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오전 10시만 넘으면 기운이 쭉 빠지고 집중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점심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릴 만큼 기억이 흐릿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죠. 하지만 종로구의 한 내과에서 진료받던 정명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의 흡수와 활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젊을 땐 조금만 먹어도 충분했지만 예순이 넘은 후엔 오히려 더 많이 더 집중적으로 섭취해야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을 지키며 인지력과 회복력까지 챙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전처럼 식빵이나 시리얼로 대충 때우는 대신 제 스스로 이름 붙인 식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뇌와 몸을 위한 아침 식사입니다. 삶은 달걀 하나, 그릭요거트 한 컵, 호두 한 줌,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 몇 알, 단백질만 해도 25g 이상 들어있고 한겸 성분 좋은 지방 뇌 기능을 돕는 항산화 물질까지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이 식사는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깨우고 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연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헬스하는 사람들이나 챙겨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모두 아미노산 즉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을 복구하는 효소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역시 단백질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한 끼 식사에서 25구 30개 단백질을 섭취할 경우 근육량이 더 높고 입원율이 낮으며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선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노인이 백신 반응도 더 좋고 감염 회복 속도도 빠르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근육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력, 생존력의 문제입니다. 물론 단백질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단백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갖춘 식품이죠. 달걀은 완벽한 점수를 받은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유익균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호두는 완전 단백질은 아니지만 오메가3와 한겸 성분이 풍부합니다. 블루베리는 이 모든 걸 하나로 이어주는 항산화 물질의 연결고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식사는 단순히 포만감을 주는 게 아니라 저를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예전엔 오전 11시만 되어도 머리가 띵하고 손끝이 저릿했는데 지금은 마치 40살로 돌아간 듯 아침부터 정오까지 쭉 안정된 에너지가 이어집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먼 거리 운전을 해야 해도 약속이 겹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루의 시작을 제대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꼭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삶은 달걀 대신 코티지 치즈에 아마씨를 얹어 먹기도 하고 때론 통밀 토스트에 구운 닭가슴살 한 조각을 올려 먹기도 합니다. 조금 특별하게 먹고 싶을 땐 렌틸콩 스크램블도 만들죠. 하지만 한 가지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낼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연료 대신 연기만 넣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몸에 그렇게 무심할까요?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사치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존재입니다. 그건 나이에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했든 상관없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당신이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으로 자신을 채우는지를 기억할 뿐입니다. 아무 의사도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병드는 건 마음이라는 사실을, 진짜 젊음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몸이 아니라 마음부터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누구와도 말하기 전, 날씨를 확인하기도 전에 딱 3분간 스스로와 조용히 마주 앉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는 이걸 정신조율이라고 부릅니다. 명상도 아닙니다. 심리치료도 아닙니다. 특별한 도구나 기법 없이 그저 잠시 가만히 앉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복잡한 현실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막히는 도로 밀린 장보기, 고지서 같은 건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는 제가 느끼고 싶은 감정을 그립니다. 평온하고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모습. 그리고 그런 감정 속에 잠긴 채로 하루를 살아가는 제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운전대를 쥐고 있는 모습, 대화에서 당황하지 않는 모습, 어떤 일이 닥쳐도 마음이 차분한 제 자신을 상상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제가 매일 아침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건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된 뇌과학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조 디스펜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생생하게 상상할 때 실제로 행동할 때와 같은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 신경계가 재배선되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나서기도 전에 차분함, 집중력, 그리고 맑은 정신을 훈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강에 적은 바이러스도 유전도 아닙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잉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코르티솔은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근육을 약하게 만들죠.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피로 기억력 저하, 가슴 답답함, 원인을 모르는 병 같은 모습으로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단 3분 마음을 조율하는 시간만으로도 모든 흐름이 바뀝니다. 그 효과를 저는 지인 한 사람을 통해 아주 뚜렷하게 목격했습니다. 저와 동갑이었던 한 친구, 건강도 좋고 생활 습관도 비슷했지만 그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뉴스 정치 이야기, 돈 문제. 언제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심장 문제였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항상 침착하냐? 걱정은 안 되냐? 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도둑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그 문을 미리 잠가두는 거야. 모든 건 의도에서 시작해 회복 탄력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마음을 고요하게 훈련하면 몸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며 기억력도 뚜렷해지고 심지어 소화도 훨씬 더 잘 됩니다. 2016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5분의 정신, 이미지 훈련만으로도 불안이 감소하고 집중력과 면역 반응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그 효과는 몇 주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매일 걷고 단백질을 먹고 황금 음료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으려면 생각이 먼저 정돈되어야 합니다. 생각은 호르몬을 움직이고 호르몬은 건강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처럼 수행하거나 향을 피우거나 명상음악을 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앉으세요. 강인함을 떠올리세요. 기쁨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상상해보세요. 94세의 나이에 운전대를 잡고 차 막힘에도 웃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한 나의 모습.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그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건 운도 아니었고 유전도 아니었으며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한 5가지 단순한 선택이었습니다. 몸을 다시 설계하고 어쩌면 제 생명을 지켜낸 작은 습관 5가지였죠. 그리고 중요한 건 94이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의 움직임, 황금빛 한 잔, 회복을 위한 산책. 몸을 채우는 아침 식사, 마음을 이끄는 생각. 겉보기에 작아 보여도 이 모든 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놓치는 자잘한 선택 속에서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길도 조용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생각 하나, 발걸음 하나, 한 입 한 입이 힘을 다시 쌓아줍니다.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할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의 습관, 식사, 산책 생각이 끝난 뒤에 밤마다 제가 꼭 실천하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잠든 동안 몸을 회복시키고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되돌릴 수 있는 열쇠일지 모른다는 그것. 그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